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세종의 급매물 거래 상황, 급매물이 얼마 정도 형성이 되고 앞으로 언제까지 바닥을 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제일 관심이 많겠죠. 요즘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요즘 세종의 그 실수요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세종의 정주권이 굉장히 좋아져. 초등학생이 학교 다니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이지만 그만큼 좋다. 가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제 뭐 직장 때문에 또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서울로 또는 대전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싫다고 그래요. 그만큼 세종이 아이들한테는 천국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세종으로 들어오는 그 수요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 학부모들이 많겠죠. 최근에 한 거의 2달 정도는 계속 빠졌던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뭐 수치상으로도 계속 빠지고 있고, 조금씩. 가격적으로는 대략 뭐 5천에서 한 1억 5천, 뭐 심지어는 뭐 3억까지 빠졌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극단적인 하나의 케이스이고, 대략 한 5천에서, 적은 평수는 한 5천, 큰 평수는 1억 5천, 뭐 그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세종시의 비전문가들, 뭐 세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해도 또 전국의 도시를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특히 이제 유튜브를 보면 그 폭락론자들이 세종시에 3억이 빠졌다, 드디어 세종시에 거품이 빠진다, 자, 그렇게 또 분위기를 조정하다 보면 그 세종시의 실수요자들이 어떤 매매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한 그 폭락론자들의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냉정하게, 그리고 시장에서 실거래 가격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얼마나 많이 떨어졌고, 자, 그리고 왜 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팔고 있는가, 그리고 급매물 소화 과정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소화되면 이제 가격의 효과가, 또 높은 효과가 나오고 또 거래가 될 것인가, 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의 가격의 변동성을 줄 요인들은 무엇인가. 세종시는 이 정치적인 그 민감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는 그 플랜에 따라 가격이 요동을 치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 세종시가 많이 가격이 급등한 것도 국회의사당이 이제 내려온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행정 수도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시세가 급등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그 하반기의 변동 요인, 그리고 내년 대선에 관해서 대선 이후의 세종,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한번 짚어볼게요. 다 짚어볼 수는 없고, 자, 일단은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는가, 그리고 거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현재. 자, 그런 상황이 좀 내용이 필요해요. 세종시에서 그 거래되는 것을 보면, 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종시에 진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품아들이 이 거래가 되겠죠. 초품아 위주로 초등학교 교육 환경이 좋은 그런 곳, 그리고 뭐 평수로는 25평. 자, 그런 평수에서 가격이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소담동 세샘마을 6단지. 자, 이게 여기는 이제 삼생활권인데 완벽한 초품화잖아요. 초중고가 다 몰려있는 학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초중고가 이렇게 한 블록에 있는 것은 6-4 생활권, 6-3 생활권, 뭐 그 정도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세종시 도시계획의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당연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인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최근에 거래된 것을 보면 한 5억 5,300, 5억 5천, 5억 6천. 자, 이 직전에 거래된 걸 보면 한 6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어요. 6억 정도에. 작년에 3월 30일, 3월 달에 거래된 게 한 6억 정도. 자, 그전에도 뭐 6억 2천. 자, 그러니까 한 5, 6천 정도, 5, 6천 정도가 빠진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7월 달에 3개가 거래가 됐잖아요. 자, 이게 왜 3개가 거래된 게 왜 의미가 있냐? 다른 단지들은 잘 거래가 안 돼요. 거래 자체가. 세종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너무 많이 가격이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국회의사당 호재로.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이 있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확실하게 조정이 나오질 않으면 거래가 되질 않아요. 이런 초품화는 말 그대로 실수요자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거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야 되는 거니까 한 5, 6천 정도 조정이 되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누가 집을 팔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세종시에서는 지금 1가구 2주택인 신분들이 집을 내놓는 경향이,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을 팔고 평수를 넓혀가자. 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장이 화랑일 때 그렇고, 지금 이제 급매물들이 나오는 것은 1가구 2주택.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또 받아서 가집을 가지고 있다가 세종시에 분양을 또 받아서 4-2에 입주를 해야 돼. 아니면 나성동 주상복합에 입주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급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매물들이 지금 거래되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입주가 끝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성동은 올해 뭐 가을까지 계속 입주고, 4-2는 내년 봄까지 입주 기간이라고 보면, 내년 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내후년엔 3년에는 더욱 없고, 4년도 없고, 현재로는 그래요. 분양 물량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급매물이 4-2가 입주하는 기간에 다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자, 4-2가 입주할 때 그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4-2로 입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급매물 실수요자들은 그때를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4-2가 입주할 때 내가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를 노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최소한 세종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저 부산에 대해서 몰라요. 울산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저는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산 전문가가 세종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톱니바퀴로 돌아가는지 모른다. 저는 계속 세종에 살고 있고, 세종의 거래 동향을 계속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의 거래 한 건 될 때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왜 어떻게 거래가 됐지? 이거는 어떻게 해서 거래가 됐지? 그런 걸 계속 고민하다 보면, 그게 다 이 세종에 대해서 저만큼 알 수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해요. 자, 이렇게 초품화가 있는 경우에, 초품화 있고 평수가 적은 경우에 거래가 되더라.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 대박 노블랜드가 1단지,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한창 거래될 때는 6억 9천까지 거래됐어요. 6억 9천, 6억 5천에서 9천 사이. 자, 근데 최근에 6층 거래된 게 6억, 그 다음에 9층에 6억 2천. 그러니까 여기도 한 6, 7천 정도는 빠진 거죠. 6, 7천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10%가 빠진 거예요. 10%가 빠졌다. 자, 여기도 25평. 보시면은 역시 왕복 4차선이니까 초등학교가 거의 초품화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여울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이런 경우도 실수요자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른 단지를 한번 보시죠. 자, 세롬동으로 한번 가보시죠. 세롬동에 가시면 이 6단지 힐스테이트 메이저 시티라는 게 있어요. 6단지. 자, 이 아파트도 인기는 있어요. 자, 인기가 있는 단지인데 단지 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수가 크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물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매물이 많지 않다. 자, 그런데 이 앞에가 학원가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상권도 좋잖아요. 왜 항아리 상권으로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초품화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거래가 빠지질 않는다. 3월 달에 11억 되고 5월 달에 11억 되고 7월 달에 11억. 자, 호가가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단지는. 이렇게 초품화 환경이 좋은 아파트는 내려가질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종시에서는 지금 주요 실수요층이 누구냐? 바로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데리고 이쪽으로 이주해 오시는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 단지들이 거래가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얼마나 이제 거래가 안 됐는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아파트를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한번 제가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도담동 힐스테이트 84, 여기도 인기가 있죠. 인기가 있는 아파트인데,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급매물 거래 상황을 봐야 돼요. 자, 여기는 위치가 좋아요. 이 도담동 정부 청사 앞이기 때문에 최고 거래됐을 때 뭐 제가 알기로는 9억 5천 19층이 5층이 8억 1천 10층이 뭐 8억 한 7,900이니까 8억 8천. 자, 그러니까 9천 정도가 떨어졌네요. 역시 5, 6천 정도가 떨어졌다. 자, 보시면 여기는 그래도 거래가 조금씩 된 거예요. 5월 달에 하나, 6월 달에 하나, 7월 달에 하나. 자, 이 정도는 거래가 된 거예요. 세종시에서는. 1년 동안 거래가 안 된 단지도 있어요. 짧게는 3개월, 6개월 동안 거래도 안 된 단지가 있다. 자, 이 거래가 되는 단지는 뭐냐? 수요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앙정부 청사 앞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초등학교도 바로 코앞이고 호가가 내려와야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6, 7천 정도 내려오면 거래가 된다. 자, 이 정도가 급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비싸다.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1억, 2억 더 떨어질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자, 그것은 또 이제 또 설명하자면 길어지는데, 첫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이 급매물로 내놓는 거지,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1주택이신 분들이 집을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입주 물량과 연관되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끝나면 그런 매물이 나오지도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고, 세종시 자체에 대해서 거품이 많다. 뭐, 세종시의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냐.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신문에서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종시가 뭐, 여야가 합의도 안 되고, 국회의사당 합의도 안 되고, 그리고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세종시가 날로 발전해가는 것을 보고, 광역도로가 계속 확충되고, 계획되고, 계획되고 공사되는 것은 가장 빠른 게 세종시예요.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세종시다. 자, 그리고 어쨌든 그 국회의사당까지 이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뭐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기 때문에 날로 계획된 로드맵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뭐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복합도시 넘어서 행정 수도로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큰 그림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세종시는 계속 거품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인정하냐 안 하냐. 자, 이제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지만 여기서 세종시에 살아온 사람은 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 느끼고 있어요. 이 밑에 단지 한번 보시죠. 9단지 제일 풍경채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제 금매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5층이 8억 500. 글쎄요. 이게 뭐 증여나 아니면 뭐 증여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최근에 거래된 게 11억 2천이고 그 전에 된 게 11억 8,500인데 8억 500은 뭐 증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그렇게 금매가 없어요.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 안 나온다. 그만큼 실수요가 좋다는 얘기겠죠. 자, 그 옆에 단지 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보면 재밌어요. 이게 12억 8천은 좀 이제 특수한 케이스 같고, 39평형이 12억 6천까지 거래가 됐고, 12억 8천, 11억 8천, 뭐 한 11억 8천 정도가 평균 거래라고 하면, 자, 10억 5천에 됐으니까 한 1억 3천 정도가 떨어졌네요. 자, 1억 3천 정도의 급매물이 거래됐다.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 7월 9일에 11억 3천, 7월 9일에 11억 7천, 8월 달에 들어서 금매가 하나 거래된 거예요. 자, 5월 달에도 하나 물론 금매가 됐는데 이건 2층이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자, 8월 달에 하나 거래됐다. 자, 이제 그래도 여기는 거래가 되는 편이다. 자, 1억 3천 정도 조정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자, 이런 매물들이 바로 이제 그 어떤 1가구 2주택 매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중대형 평수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이 있죠. 세종시에서 입지가 좋고 인기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몇 개. 자, 그런 아파트들의 거래 상황을 보자. 거기서는 얼마나 급매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보시면 이제 세롬동에서는 더샵 힐스테이트가 인기가 있죠. 자, 여기를 보면 7월 8일에 11억 4천에 됐어요. 39평형이. 자, 그 직전 거래가 10층인데 13억 5천. 그 직전 거래가 12억 5천이니까 한 13억 정도에 거래됐는데 11억 4천에 거래됐다. 한 1억 5천 정도
조정받았죠. 자, 조정받아서 7월 달에 거래가 됐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 가격이면 거래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종시에서 세롬동에 가장 좋은 아파트가 1억 5천 조정받았다. 이 정도면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세종시의 매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더 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앞으로도 좋다. 현재도 좋다. 그러면 이 가격 13억 5천, 14억 그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한다고 하면 이 급매물의 가격에 근접해서 내놓으셔야 돼. 파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내놓으셔야지 과거의 가격을 가지고 내놓으시면 또 안 돼요. 내가 당장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1가 2주택인 경우에. 왜냐면 그 기간 내에 못 팔면 세금을 양도세 때문에 팔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팔아야 될 때는 이런 급매물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됐고, 바로 이제 요 윗단지를 보시죠. 10단지, 이건 11단지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4월 달에 7억 1천, 5월 달에 7억 2,500, 5월 달에 6억 5,500, 이건 2층이니까 7억 3천, 7억 4천. 자, 여기는 이제 가격이 8억 2천, 최고가가 8억 2천인데 한 7억 4천, 한 5천 정도, 한 4, 5천 정도 저렴한 가격이 나오고 있다. 이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격대에 내놔야 이 가격대나 이 가격 이하로 근처에서 내놔야 팔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평동에서 입지 좋은 아파트 보시죠. 자, 여기 해들마을 6단지 편한 세상. 자, 이 아파트도 인기가 있는 아파트예요. 자, 이 아파트를 보시면 재밌는 게 예전에 국회의사당에 들어올 때 이 강변의 강뷰가 10억에도 안 팔았던 아파트예요. 계좌가 안 나왔던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그 국회의사당 바람이 끝난 다음에 또 물건을 내놓으니까 잘 안 팔리겠죠. 바람이 지나갔으니까. 자, 그러면서 최고가 찍었던 게 14억에 찍었던 거예요, 이게. 자, 14억에 찍었는데, 자, 그 다음에 15억, 16억에 나왔는데 안 팔렸겠죠. 이제 세종시가 이제 분위기가 꺾어지면서 이 세종시의 호재는 잠시 이렇게 갑자기 한번 불어요, 바람이. 확 불었다 가요. 그 국회의사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 국회 법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기간 여러 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럼 바람이 불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팔고자 하는 분, 그 바람이 부니까 더 올라가겠다 하고 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14억에 고가 찍을 때 이 국회의사당이 볼 때는 15억에도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 안 팔았다가 지금 14억에 팔았고 13억 7,800, 13억 8,500 강변에 좋은 뷰를 그렇게 파신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아파트 경우에 5월달, 7월달 이 가격이 로얄동, 로얄층, 강뷰. 자, 이런 아파트들이, 좋은 아파트들은 급매 가격으로 팔았다.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가격 조정이 얼마나 됐어요? 2, 3천밖에 안 됐잖아요. 자, 좋은 아파트들은 그렇게 가격 조정이 크질 않다. 자, 반면에 이 아파트 보시죠. 이 아파트 보면은 대평동 해들마을 1단지인데, 자, 이 아파트도 입지는 좋은 아파트죠. 여기 나중에 이제 초역세권이 되는 아파트고 고속터미널 앞이고 좋은 아파트인데, 자, 보시면 2020년 8월 9일에 9억 5천에 내놓은 거야. 근데 그 호가는 9억 5천에 다 내놓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수도 크지 않다 보니까 매물도 많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급매물이 안 나온다. 자, 이렇게 되니까 거래가 안 된다. 자, 거래가 안 된다. 자, 다른 단지들 한번 보시죠. 자, 아이파크 한번 보시죠. 이쪽에 한번 보시죠. 자, 이 아파트 보면은 10억 7천까지 거래됐네요. 한참 바람 불 때 84가. 자, 그리고 10억 2,500. 그러니까 한 10억을 평균가로 잡아도 한 6천 정도 떨어져 5월 달에 거래가 됐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호가가 얼마에 나오느냐. 자, 이 정도 호가에 나와 5월 달에 이 정도 호가에 나왔는데 거래가 하나 됐다. 자, 그러면 호가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또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런 가격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최고가와 그리고 5월 달에 거래 찍힌 가격. 자, 그걸 기준으로 이제 팔고자 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내놓으면 되는 거고,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런 가격을 기준으로 5월달 가격 기준에서 조금 더 빼서 나오면은 사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천동으로 한번 가보시죠. 중천동 리버파크. 자, 여기 84를 보시면, 자, 여기도 이제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와서 8억까지 찍고, 그 다음에 7억 중반대, 후반대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7억 8,500 찍고 그 뒤로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아니겠죠? 금매 가격은. 여기는 아직 금매 가격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우리가 뭐 7, 8천 빼면 이제 금매 가격이 또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현대에코는 이게 5구 평수가 많은 데인데, 상권도 좋고, 그 초등학교 환경도 좋아요. 자, 그런데 25층이 5억 3천, 한 3천에서 5천 정도 빠진 가격, 7월 달에 거래됐죠? 그 다음에 5억 5,600. 자, 29층, 로얄층이겠죠? 자, 5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별로 빠지질 않았어요. 여기는. 뭐, 그전에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네요. 5억 5천 정도면, 세종시에서 5억 5천 정도, 초등학교 있고 상권 좋고 하면, 그렇게 가격이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거래는 잘 되는 편이다. 이 정도면 7월 달에 거래가 4건이나 됐으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은 가격에. 자, 그러니까 요런 평수들은 세종시에서 요런 교육 환경, 요런 평수들은 세종시에서 인기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 하이스트 한번 보시죠. 다정동에서 또 인기 있는 아파트. 자, 보시죠. 이런 아파트가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자, 이게 이제 다정동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인데, 11억, 뭐 10억 9,500, 10억 5천. 그러면 10억 5천 정도의 평균 가격이다. 3월 20일에 찍은 게. 자, 이 정도의 평균 가격인데, 자,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제 금매물로 팔고 싶은 분이 10억 5천에 내놓으면 안 팔리겠죠? 이제 말 그대로 5천에서 뭐 한 1억 사이 빼가지고 내놔야 팔릴 것이다. 그 사시는 분 입장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그 정도 빠진 가격이 금매물로 나오니까 팔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금매물로 사시는 분, 파시는 분.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리하자면 세종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세종시 자체는 장기적인 우상향하는 도시예요. 세종시는 말 그대로 새롭게 탄생한 도시이고 날로 좋아질 일만 남은 도시이다. 지금 뭐 광역도로도 깔리지 않았고 광역도로가 완성되면 뭐 말 그대로 많은 뭐 기업들도 내려올 수도 있고 인프라들이 다 좋아질 수 있고 뭐 인구도 많이 늘어날 여지도 많고 날로 이렇게 성숙해가고 성숙 단계로 들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고 뭐 말 그대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뭐 거품이 계속 빠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억지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돼요. 억지에 가깝다. 그것은 말 그대로 뭐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가 있는데 삼성전자 우량주가 여기서 반토막 나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실주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는 세종이라는 도시는 초우량 주식이에요. 초우량 주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곳에 어떤 그 변동성은 가격의 변동성은 뭐를 판단하냐? 바로 이제 급매물들이 나오는 여건, 1가구 2주택자들 뭐 그런 분들이 나온다. 그런 매물들이 그러면 입주할 때가 끝나면 그런 매물들은 다 들어간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더 이상 급매물들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쨌든 국회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분명히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안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뭐 세종시가 그렇게 불이익을 볼 게 없다. 그리고 세종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세종시를 바라볼 때 메가시티로 봐라. 메가시티. 자, 메가시티라는 게 뭐예요? 이 세종이 국회 행정의 중심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같이 파이를 커가는 거예요. 이 광역도로망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자, 그래서 어떤 수도권과 같은 그런 큰 덩치를 가지게 되면 말 그대로 인구가 많아지고 뭐 광역도로 좋아지고 행정 입법 기능이 좋아진다 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도시가 커간다. 메가시티가 된다는 거예요. 커다란 시가 된다. 수도권과 같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여야 되는데 결국은 메가시티의 중심은 세종이라는 거죠. 세종. 그 세종. 자, 세종에서 서울로 가는 서세종 고속도로 2025년 완성되면 뭐 그게 그때부터 이 메가시티는 시작된다고 보시고 세종에서 급매물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한 내년 한 봄 정도까지가 어떤 마지막이다. 제가 생각에는 올 가을 정도가 거의 바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시고 특히 중대형 평수들이 약간 입지가 떨어지는 것들은 낙폭이 더 커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들은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다. 아까도 봤듯이 크지 않다. 그리고 초품화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가격이 별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근데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는데 매물이 많이 쌓인다. 그런 지역이 떨어지겠죠. 그런 지역은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어떤 중대형 평수. 그러나 입지가 좋은 지역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다. 가격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 한 템포.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